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부동산TV 리즈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권리분석이란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의 순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를 알기 위해 물건과 채권의 차이와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이 있다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를 파악하기 위해 등기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란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기록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의 보전,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한 기록이 전부 남아있어 등기부는 해당 부동산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규칙에 따라 등기 기록을 편성한 것을 보통 등기부라 칭하며, 그동안 등기부 등본이라고 사용되어 명칭은 2011년 4월 등기사항 증명서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등기부라 부르는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말소 사항을 포함한 등기 기록입니다. 이외에 현재 효력 있는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등기부가 있고, 분필, 합병, 멸실 등으로 인해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는 등기사항 증명서도 있습니다. 전부를 증명하는 증명서가 있다면 일부를 증명하는 증명서도 있다는 말이겠죠. 전산이기 전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이나 폐쇄 같은 사항 중 신청인이 청구한 일부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도 있습니다. 이외에 도면 또는 신탁원부 등의 등기 기록들이 있습니다.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매매목록 또는 공장저당 목록은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신청 시 그에 관해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발급합니다. 간단한 경매나 매매에서는 볼 일이 없겠지만 법정지상권이나 기타 복잡한 권리관계를 파악할 때는 이런 서류들도 이용되는데, 다음 기회가 된다면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집합건물 등기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편의상 등기사항 증명서는 등기부라 칭하겠습니다. 등기부를 발급받아 등기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구성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누구든지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를 열람하면 됩니다. 등기부는 건물, 토지, 집합건물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별도로 되어 있으므로 두 가지 모두 발급받아야 하지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하나의 등기부에 건물 부분과 대지 부분에 관한 사항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집합건물 등기부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등기부의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일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구에 기재된 사항이 아예 없거나 기재되었던 사항이 모두 말소되어 효력 있는 부분이 전혀 없으면 일구를 제외한 표제부와 갑구만으로 등본이 구성되어 발급되기도 합니다.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인 소유권에 대한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가등기, 예고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이 기록되며, 일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표시됩니다. 사례부동산으로 등기부 보는 방법을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에는 등기부 맨 첫 장에 건물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건물인 경우에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 내역,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는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를 표시하고, 건물 내역은 해당 건물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와 층수와 면적 등을 표시합니다. 해당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경사지붕, 10층 단독주택이며 지하 1층, 지상 10층의 각 층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표제부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사항은 소재지번과 경매사건 부동산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감정된 부동산의 면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을 의미하고 평방미터로 되어 있는 면적을 평수로 환산하려면 곱하기 0.3025를 하면 됩니다. 표제부 안에 기재되지 않은 면적이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면
제시의 부분으로 평가되었는지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평가되지 않았다면 추후 소유자와 법정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시의 부분에 대한 경매는 법정지상권을 설명할 때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구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만큼 놓치는 것이 없는지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등기 목적란에서 경매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란의 접수일, 등기 원인란에서 경매 개시 결정의 사건 번호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서 경매 신청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등기부의 순위번호 13번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고 사건 번호와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경매 신청 접수일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일 이후 전입한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 대상도 될 수 없고 인도 명령만 가지고도 집행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고 등기나 가등기 등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만약 예고 등기가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면 소유권 이전을 했더라도 예고 등기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 그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등기는 후일 본등기를 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것으로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르기 때문에 순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의 갑구를 살펴보니 예고 등기는 없고 갑구 순위 7에 2019년 12월 13일 매매 예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습니다. 이 가등기는 유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은 말소 기준 권리이고 말소 기준 이후의 모든 권리는 경매로 인해 소멸되고 등기는 말소됩니다. 이제 1구를 살펴보겠습니다. 1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하는데 근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1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우선 최초 근저당 설정일입니다. 1구의 최초 근저당 설정일 접수일과 현재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전입일을 비교해서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설정된 근저당의 설정 금액도 확인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현재 가능할 정도로 소액일 경우 차순위 권리가 대유변제함으로써 선순위 권리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표시되는 채권 최고액이란 근저당권과 관련된 개념으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 원금과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을 합친 금액을 말하므로 경매 절차에서의 실제 배당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담보에 같은 소재지 토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건물과 토지 등기부에 동일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토지 등기부에는 등기부 맨 첫 장에 토지라고 표시되어 있고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지목 그리고 면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물과 달리 토지에는 지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지목이란 토지 용도를 구분해 표시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지목들은 전, 닭, 임, 대 등이 있는데 대라고 지목이 표시되어 있는 토지는 건물이 있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표시번호는 등기하는 순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순서에 따라 1, 2 등으로 표시됩니다. 만일 1, 가로 전 1 또는 1, 가로 전 2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구 등기부에서 신 등기부로 옮겨 적었다는 표시이고 가로 속의 번호는 구 등기부에서의 표시번호를 의미합니다. 접수는 등기 신청을 접수한 날을 표시하는데 이것이 물건의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등기부에는 등기부 첫 장에 집합건물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할 수 있을 때에 그 각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칭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함께 있습니다.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는 동별 표제부를 뜻하며 표제부에 한 동의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고 개개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는 호별 표제부를 뜻하며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동의 건물의 표시에는 당해 아파트가 소속된 전체 건물, 예를 들어 부산 해운대구 우동, 트럼프 월드 102동 전체의 집원, 구조, 층별 면적 등이
표시됩니다.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에는 당해 아파트, 예를 들어 102동에 있는 1200 땡땡호의 구조, 층수, 호수, 면적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에는 당해 아파트가 속해 있는 건물 전체, 즉 102동 전체에 있는 토지에 관한 표지인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고, 개개 건물에 대한 표제부에는 개개의 아파트, 즉 1200 땡땡호에 전속된 토지 지분인 대지권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많으며 그 사기의 피해자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거나 없는 사회 초년생들이라는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제가 가진 물건에도 92년생 한 분이 1억 1천만 원의 채권적 전세로 임차해 있었는데 이번 경매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고 계약 만료로 퇴거하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초 군주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점유를 시작했지만 대항력의 필수 조건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군주당 설정 이후에 했습니다. 소유주의 부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으니까요. 이분은 소유임차인의 범위도 벗어나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배당은 당해세와 경매비용, 최우선 변제금과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액 등을 계산해봐야 하겠지만 정말 피말리며 경매를 지켜봐야 했을 겁니다. 부동산 계약은 권리에 대한 청약과 승낙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앞으로도 이런 피해들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만 제대로 볼 줄 안다면 그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격언을 듣게 되실 겁니다. 걸 위에 잠자는 자,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그리고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말도 듣게 되실 겁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계약을 할 때나 투자를 할 때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나 어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 최소한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과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법 정도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도 어둡고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 더욱 쓰기 어렵습니다. 부디 이 위기를 잘 이겨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닥터부동산TV 리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